자, 안녕하세요. 일주일 또 잘 보내셨죠? 또 일주일 동안 내드렸던 거 간단하게 해설 강의 해드립니다. 벌써 이제 1월 말인데 지금 취소해서 이제 점유권 파트까지 학원 수업에 맞춰가지고 문제 10문제를 내드렸죠. 자, 천천히 한번 한 문제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권이 아닌 형성권이다 그랬는데, 이 형성이란 단어는 항상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럼 취소 자체가 단독행위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취소권이니까 형성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념 잡으시고. 자,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겠죠. 2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돼요. 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된다. 자, 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뿐 아니라 모든 추인은 다 그렇죠. 그 전에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했을 테니까 그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면서 해야 추인의 효과가 발생되죠. 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돼 있으면 당연히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겠고, 이건 뭐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나온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예요. 직접 상대방. 이 사람한테 취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갑을병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갑이 취소권자예요. 뭐 우리 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한능력자 해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할 때 병까지 거래가 돼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는 직접 거래 상대방인 을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의한테. 병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병에 대해서는 이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제3자로 취급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옳은 얘기고, 5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근데 이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한능력이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능력이 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받았다, 선이냐 악이냐 따질 것 없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을 해주면 돼요. 다 맞았고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효 취소를 같이 묶어서 이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1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자, 추인하게 되면 유동적 유효 상태인 것을 확정적으로 유효화시켰으니까 다시 취소할 수는 없겠죠. 맞았고. 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다. 자, 이거 무효 얘기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자. 맞았고. 3번 비진입 표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또 추인했다. 자,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인데, 일단 검토할 것은 무효행위라 해서 다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해서 상대적 무효, 즉 의사표시에서 무효인 것만 추인 대상이 되죠. 그럼 비진입 표시로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반사적 행위로 무효 또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데 추인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추인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추인의 효과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거지 처음부터 올라가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 맞는 지문이 되죠. 자, 4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인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굳이 취소 원인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고 난 후에 추인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5번은 길지만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다른 법률행위로 그랬으니까 이 행위가 이 행위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바뀌는 걸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고요. 이거 무효행위의 전환 지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돼요. 4번이 되겠어요. 문장에서 그렇게 자꾸 검토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돼. 자, 이제 법률행위 조건기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원래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단독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까 반대로 그럼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되겠죠. 붙일 수 있죠. 자,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자,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전체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았고. 자, 3번 기성 조건 나왔고요. 우리가 외운 거 기, 해, 무가 돼야 되죠. 그럼 뒤는 무효가 나왔는데 정지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놈은 틀린 얘가 돼서 3번이 되겠죠. 주로 이 부분에서는 무효를 결론을 많이 내면서 장난 거의 쳤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외우기를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반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으로 붙였다면 여기는 무효가 나올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유효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3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자, 4번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주겠다. 자, 부동산 준다는 게 법률 행위예요. 근데 깔끔하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병이 사망하면 준다는 얘기죠.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 문제인데 항상 조건 기한의 구별점은 장래 사실인데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그대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병 사망이란 사실이죠. 병은 사람이겠죠. 언젠가 가겠죠. 자,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것은 기한이라면 기한.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이죠.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기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이건 조건부 증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질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제가 바꿔놓은 거죠. 왜냐하면 뭐 하면이니까 이걸 조건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거 아니라 이 사실을 보라고, 이 사실을. 그래서 그 사실, 주어진 사실을 봐서 확실, 불확실만 따지시면 된다고요. 옳은 예가 되죠. 자, 기한 중에 식이 있다는 얘기는 시는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겠죠. 맞았어요. 역시 3번이 되겠죠. 이것도 틀린 것은. 자, 4번 법률행위 조건기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또 불능 나왔네요. 그럼 정무로 우리가 외웠으니까 뒤 들어오니까 정 나왔고 무 나왔고 옳은 얘기가 되고요. 자, 2번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아까 단독행위 같은 것들에 조건을 붙여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른 정함이 없으면 또 조건만 떼서 그것만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이거 틀렸죠. 자, 3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 나왔어요. 또 기, 해, 무죠. 해제 조건 나왔으니까 결론이 무효가 나와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고. 자, 4번 기한은 자, 채권자, 채무자 중에 누구 이익으로 추정하냐 얘기인데 채무자죠, 채무자. 자만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면 안 되고. 자, 5번은 종기이익을 했으니까 총 끝난다는 얘기니까 기한이고요. 그럼 그 기한이 도래된 때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겠죠. 시기하고 정반대 얘기예요.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권법에서 물권법 총론 파트에서 이제 물권적 청권에 대한 거죠. 자, 물권적 청권 발생할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즉 상대방 침해한 사람인데 침해자의 항상 귀책 사유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을 얘기하는데 고의 과실로 침해를 했든 고의 과실 없이 침해했든 불강력적으로 했든 상관없이 물권 가진 사람은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재고 청구, 반환 청구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맞았고. 2번 저당권자는 저당권 하나 빼야 되겠죠.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저당권에 의한 반환 청구 그랬는데 자,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려면 내용은 세 가지. 반환 청구, 재고 청구, 예방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반환 청구를 하려면 그 권리를 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당권은 그 저당권자가 그 담보잡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당권하고 지역권이라는 것은 반환 청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은 자, 반환 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유치권 같은 경우는 아예 물권적 조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 저촉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다 맞았네요. 자, 4번은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 물권적 청권은 물권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가진 곳에 소유권 가진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을한테 양도를 하면서 양도인 갑이 거기서 나온 물권적 청권은 계속 자기가 행사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넘겼으면 그것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5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잘 배우지 않아서 이 단어 문장에서 이러는 것들이 이제 조금 어색할 텐데, 점유 회수는 반환 청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의 물건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노트북을 갑이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사용할 테니까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이란 물건과 점유권이란 물건,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유권, 점유권은 같은 게 아니니까 항상 다른 것은 다르게 보시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노트북을 훔쳐갔을 때, 절도를 했을 때,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이 절도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노트북을 훔쳐갔기 때문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노트북에서 성립하고 있는 점유권이라는 물건과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다 침해되고 있으니까, 요 사람은 소유권, 즉 본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점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할 수 있죠. 항상 다른 것은 다르게 보시면서 보시면 이것은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죠. 자, 6번은 물권적 청권에 관한 또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점유 보조자, 점유자 아니죠? 행사할 수 없고, 맞았고.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어. 아까 똑같은 얘기가 돼요. 항상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같이 있어야지.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이것도 없어져야죠. 근데 계속 그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역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라도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자, 결국은 주어를 봐야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이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항상 물권적 조건이 현재 물권자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자, 불법 원인 급여, 결국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고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이행을 했을 때는 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럼 뭐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물권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설명하기는 좀 기니까 그냥 원리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릴게요. 물권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죠. 다른데 포함됐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앞쪽에서 대리 파트에서 자, 폐원 대리는 무권 대리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유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폐원 대리 주장이 포함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왜? 다르니까. 다르니까. 단순한 구조예요. 그럼 이 권리하고 이 권리는 전혀 다른데 여기에 이게 당연히 포함될 이유는 없죠. 다만 두 개가 같이 성립될 수는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강의하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뭐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다르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틀린 게 2번이 되죠. 2번. 네, 2번이 되겠어요. 자, 7번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 얘기니까 등기를 해야 될 것 찾아라 그 얘기겠죠.
그럼 법률 규정과 법률 행위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자, 신축 건물 신축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대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거예요. 관습법도 법이죠. 법률 규정이겠고 상속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겠고 자 이건 답을 알려주고 있죠. 법정자 썼으니까 법률 규정이겠죠. 그러면 5번 찍어야죠. 찍은 게 아니라 판결 나왔으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형성 판결해야 되죠. 근데 이행 판결 나왔으니까 이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자,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없이 물권 변경이라는 것은 판결 중에서는 형성 판결. 자, 8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이제 점유권으로 파트로 들어왔죠.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자, 이 사람한테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럼 빌려준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게 되죠. 간접 점유자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2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보호청권, 즉 물권전청권 인정되죠. 자, 3번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자, 내심의 의사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왜 점유했느냐?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면 자주점유겠고 임대차 같은 걸 했으면 타주점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4번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그 분묘 소유자에게 결국은 분묘 소유자라는 것은 이제 장난치려고 하는 거지 묘를 소유하는 거지 그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그럼 분묘 기지권자는 자, 그 분묘 기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겠다는 거니까 타주점유가 인정돼야지. 자주점유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고요. 자, 5번 물건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그러면 자주. 알면서 그러면 타주. 자, 단순 구조로 빨리빨리 체크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모르는 착오로 이런 얘기 나오면 자주점유가 들어갑니다. 알면서 악의의 무단점유 이런 얘기 나오면 타주점유. 자, 그러면 정답은 요거는 3번이 되겠죠.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자, 9번 들어가죠. 민법상 점유 역시 틀린 것은 자, 점유자는 평온, 공연 다 추정돼. 자, 추정한다, 안 한다 들어가면 두 가지. 무과실하고 부동산을 찾으세요. 근데 여기는 무과실, 부동산 없으니까 다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점유자가 점유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다 추정해요. 다만 이게 부동산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추정자가 들어가면 추정한다 안 한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무과실이나 부동산 그 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추정하고요. 자, 2번은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서 타주점유를 전환된다 그랬는데 자, 점유자는 일단 자주점유로 뭐 받냐면 역시 추정을 받아요. 그러면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소송 들어왔을 때 추정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그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만 했어요. 추정받는 사람이. 즉 지가 샀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 근데 깨져서 타주점 전환되는 순간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번 추정되고요. 자, 4번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그렇죠. 한 번 타주점유자라고 해서 영원히 타주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병대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인데 자, 새로운 권한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샀을 때 얘기죠. 그럼 이제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이 되겠죠. 자,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 얘는 점유를 주장할 때 뗐다 붙였다 지 맘대로 한다고요.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같이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전 점유자 점유까지 같이 주장하려면 전 점유자의 하자가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승계를 받아야 된다. 자, 승계에 대한 얘기죠. 자, 이것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마지막 10번 들어갑니다. 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한 자, 임차인이죠. 자, 이 토지는 자주냐 타주냐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타주점유가 되죠. 자, 2번은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유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냐 안 잡냐 그게인데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지문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에서는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맞아요. 직접 점유자.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고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임차인, 전세권자.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타주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별해서 들어가시고. 자, 둘 다 맞았습니다. 3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 자, 지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이제 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는 결국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죠. 즉,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자주였지만 이걸 남한테 팔아서 대금까지 받았으니까 줘야 되니까 이제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는 거죠. 4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점유 나오면서 추정 나온다 그러면 무과실하고 부동산 찾으라고요. 무과실 없네 그러시면 실망스럽죠. 과실 없이가 무과실이야. 이 얘기 나오면 안 돼.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소유의 의사로는 추정, 즉 자주점은 추정되지만 무과실로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자, 5번.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또 점유 추정 나왔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결론은 부정형으로 나와요. 적용이 없다. 자,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해서 권리자로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된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에 밴드 문제 10문제를 또 한번 확인해 봤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 2월달부터 월요일부터 차곡차곡 2문제씩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휴일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